자, 요즘 챗 GPT가 되게 핫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블로그 원고나 글쓰기 형태로 GPT를 활용을 한 번쯤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쓰면 되게 글 퀄리티가 별로인 거. 자, 이렇게 챗 GPT에 제가 프롬프트를 줘봤습니다. 프롬프트는 질문이고요. 유튜브 성공하는 법을 알려줘. 블로그로 돈 버는 법에 대한 블로그 글을 써줘. 라고 쿼리를 줬거든요. 그 글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님들 이거 갖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티스토리 블로그 글에 올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괜찮은 글인가요?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글 아닌가요? 애드센스 통과하고 블로그로 수익화 하시려면 결국 블로그의 체류 시간이 좋아야 되죠. 체류 시간이 좋으려면 중요한 건 글의 퀄리티가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뻔한 정보들 제공하니까 아마 글 들어오자 말자 뭐 한 2, 30초 내에 나갈 것 같은 글 수준입니다. 글 퀄리티가 좋아야 하는데 별로죠. 자, 글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저희가 챗 GPT라는 애가 어떤 애인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뭐 개발자 출신의 AI 연구실에도 잠깐 있었지만, 자, 핵심 엑기스만 얘기합시다. 중요하게 집중해 주셔야 될 부분이 두 군데예요. 이 GPT라는 단어랑 랭귀지 모델이라는 단어 두 개입니다. 이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단어의 약자예요. 이 각각이 AI 모델을 연구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프리트레인드가 제법 중요하거든요. 이 프리트레인드가 뭐냐면 사전 학습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님들이랑 GPT가 실시간으로 티키타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님들이 데이터를 넣었잖아요. 그 데이터는 얘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만 답변을 내보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요 제너레이티브, 생성하고 만들어내는 요 단어가 중요해요. 얘는 무슨 의미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성하고 만들어낸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생각해 볼 거리는 프리트레인드 이 부분에서 좀 발생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상품이나 정보가 괜찮으면 주변 지인들한테 추천을 하는데, 근데 그 상품의 가치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그러니까 정말 가치 있는 정보는 누군가에게 공유를 안 하려는 심리적인 특성이 좀 있어요, 저희 사람들이. 그쵸? 님들도 당장에 뭐 지금 한 1,000억 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으면 나누겠어요. 주변에 안 알려줍니다. 나만 그냥 맛있게 먹지. 자,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프리트레인드 GPT가 대답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정보는 학습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너레이티브, 말씀드렸듯이 이 입력값,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단어를 생성해 준다는 게 생각해 볼 거리입니다. 자, 똑똑하신 분이면 아마 여기서 뭔가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1번, 2번 조합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두 개예요. 저희 GPT는요, 정말 돈 되는 정보는 모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답변을 내놓는다. 이게 언어 모델의 핵심적인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뭐 진이나 저기 뭐 아이언맨 나오는 그 자비스 그 친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어 모델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언어 모델입니다. 저희의 뭐 의도, 심중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답변을 해주는 애는 아니에요. 자, 이걸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결국 우리가 질문을 하고요. 챗 GPT가 2021년까지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맥을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결과물을 텍스트 형태로 저희에게 알려주죠. 자, 그러면 이 도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도식에서요. 결과물이 중요한가요? 결과물 중요하죠. 근데 그 멋진, 맛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우리가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중요해요. 다시 봅시다. 유튜브 성공하는 법을 알려줘. 12글자 썼나요? 네. 블로그로 돈 버는 법에 대한 블로그 글을 써줘. 20자 정도 되네요. 짧죠? 제가 단순하게 질문하니까 얘도 단순하고 뻔한 답변을 저에게 주는군요. 자,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 조던 피터슨 유명하신 분이죠. 그 뭐 12가지 인생의 법칙, 또 뭐 질서 너머라는 책을 내신 분입니다. 아래 여기 참고 링크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37분 10초부터 이 사람이 프롬프트를 짜요. 챗 GPT를 활용해서 이미 300만 부가 팔린 그 책의 컨텐츠와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질문도 되게 예술이거든요. 이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 질서 너머에 13번째 규칙에 대한 글을 노자의 문체, 뭐 킹 바이블 성경 문체로 글을 작성해줘, 에세이를 작성해줘 라고 질문을 합니다. 뒤에 디테일하게 뭘 더 넣었겠죠. 그렇게 하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책의 컨텐츠와 비슷한 수준으로 글이 나와요. 자, 이 사람은 돈 되는 글을 만들어냈어요. 두 번째 사례도 있죠. 이거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미국 하원 의원이 챗 GPT 기반으로 연설 원고를 작성해가지고 실제 연설에 그대로 읽었다. 그래서 뭐 뉴스에서는 최초 AI 기반의 원고 연설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도 좀 생각해볼 만해요. 자, 제가 연설을 짧게 봤는데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뭐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사람이 의원이니까 연설에 대한 원고를 많이 작성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스타일, 뭐 저런 내용 넣고 이런 이야기를 넣어서 글을 작성해줘 라고 챗 GPT에게 부탁을 잘 했겠죠. 자,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왜 이 조던 피터슨이랑 이 미국 하원 의원은 돈 되는 글쓰기, 퀄리티 있는 글쓰기 원고를 받아내는데 왜 내 결과물은 별로지? 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질문의 깊이가 다르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자,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저는 공대 출신, 개발자 출신의 사업가라서 인문학적 소양이 조금 약해요. 교양이 약합니다. 자, 그런 제가 조던 피터슨처럼 인문학적 글에 대한 원고를 만들어 달라라는 질문을 했을 때 조던 피터슨 저 선생처럼 깊은 수준의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제가 뭐 연설 해본 것도 아니고 연설문 작성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제가 의회에서 발표할 그런 연설문을 만들어 달라라고 챗 GPT한테 부탁을 하면 진짜 의회 앞에 서가지고 발표할 만한 수준의 원고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혹은 통찰력이라고 부를 만한 나만의 인사이트가 없으면 챗 GPT는 의미 있는 결과를 저에게 돌려주지 않아요. 네, 이 사람은 교수시고 저는 인문학적 소양이 약해요. 그런 제가 쓰는 프롬프트, 이 조던 피터슨이 쓰는 프롬프트는 퀄리티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 말씀드렸듯이 얘는 언어 모델이에요. 이 챗 GPT는 일종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도구가 들어있는 도구함이요. 이 티키타카가 가능한 언어 모델인데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완벽하게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는 돈 되는 글을 만들어내고요. 누군가는 돈 되는 글을 못 만들어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누군가는 못해요. 누군가는 못하고 누군가는 왜 가능하냐. 도구는 똑같아요. 챗 GPT가 어디 가지 않거든요. 학습된 모델이 저는 뭐 2023년 버전이고 강의 들으시는 분은 2021년 버전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도구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자,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은 근육남자가 뭐 망치질도 잘하고 벤치도 잘 쓰고 하겠죠. 자, 그러면 챗 GPT를 활용하는 근육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나 사용법에 대한 내용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왜 헬스장 가면 운동 보조기구들 있죠. 도구들을 제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챗 GPT 100% 활용법을 숙지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 만족할 만한 퀄리티의 원고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유사 문서에도 걸리지 않고 나만의 독창적인 글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도 이런 식으로 챗 GPT를 활용해서 글 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근데 100% 자동화는 아니고요. 반자동화입니다. 이 뭐 글을 예쁘게 수정하거나 또 어색한 문체가 있는 부분은 제가 직접 수정을 하고 있어요. 이 챗 GPT를 도구함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구함이 스스로 걸어가서 빌딩을 지어주진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망치질은 해야 돼요. 대신에 여러분 주먹으로 못 박아 넣으려면 많이 아프잖아요. 망치로 하면 좀 쉽죠. 딱 요 정도를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왜 누구는 돈 버는 컨텐츠를 챗 GPT로 만들어내고 왜 누구는 돈 버는 컨텐츠를 못 만들어내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호였습니다.